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차르트입니다. 자, 알트 시즌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한창 무르익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을 추가하고 싶어요. 알트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애총 시가총액이 NC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즉, 2021년의 에리트를 말씀드리면 월간 차트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조 1,300억 달러에서 시작했었고 현재 IC는 1조 1,500억 달러에 도달했어요. 즉, 약 200억 달러 정도를 갱신한 거예요. 더군다나 월간 캔들로 보면요. 이건 월간 차트예요. 각 캔들은 한 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움직임이 좋고 불일치나 발산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달이, 그러니까 12월이죠. 최소한 1조 달러 이상으로 마감된다면 좋겠어요. 12월은 이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1월까지는 이미 그 이상으로 마감된 것 같아요. 한번 보죠. 11월에는 71.7일이었어요. 아니요. 마감되지 않았어요. 12월이 1조 달러 이상으로 마감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일어난다면 이 월간 파동이 사실상 오파 구조에서 두 번째 파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첫 번째 파동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약 우리가 이탈 없이 마감한다면 이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이것은 월간 양초의 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 달을 마감해야 해요. 이건 정말 글로벌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토텔3의 글로벌 차트에서 머리와 어깨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요. 현재보다 17%에서 20%더 상승할 수 있어요. 크리펠이나 도기코인 같은 대형 코인들이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덜 자본화된 코인들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크리펠 같은 대형 코인이나 도기코인 같은 것들이 코인마켓캡에서 이미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동성이 다른 덜 자본화된 코인들로 흘러갈 거예요. 아직 그런 큰 상승을 하지 않은 코인들 말이죠. 게다가 11월은 엄청난 거래량으로 마감했어요. 정말 높은 거래량이었죠. 기본적으로 조정을 거치더라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게다가 11월은 엄청난 물량, 매우 높은 물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을 거치더라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저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1조를 돌파한 이후로 토텔3는 총 10% 이상 상승했어요. 이제 주간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초록색 캔들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다섯 번째 주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매번 새로운 캔들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조만간, 아니 사실은 좀 더 빨리,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즉, 여기서 합리적인 조정이 시도되었고, 그건 10%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하고 싶어요. 아마도 알트코인에서 꽤 강한 조정을 볼 거예요. 토텔3는 그렇게 큰 조정 없이 계속 오르지 않을 거예요. 2021년의 슈퍼 불장 같은 경우를 봐도 토텔3는 상승하기 전에 20에서 30% 정도 하락했었어요. 나는 꼭대기에서 정말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30%에서 38%까지도 있었어요. 지금 유동성이 더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을 기대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20, 30%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즉, 일반적으로 자산이 에드지를 갱신할 때 제가 지금 주로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모든 자산에서 비슷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는 X를 뚫고 내려가거나 그 20에서 30%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즉, 1조에 좀 더 가까운 곳, 아마도 9천억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걸 훨씬 더 높게 뚫고 올라가서, 즉 1.3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1조 달러,
즉 현재에서 약 2% 정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전에 뚫었던 저항선에서 리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즉,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1.3. 그러면 우리는 1조 달러에 가까운 지점으로 20% 정도 하락할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어요. 아마도 그중 하나는 확실히 일어날 거예요. 즉, 현재에서 조정이 일어나서 여기쯤에 도달하고 잠시 머물다가 1.3으로 계속 상승할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중기 포지션을 잡기에 완벽한 지점이 될 거예요. 나쁘지 않은 규모로요. 즉,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 우리는 거의 큰 조정 없이 1.3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도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모든 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기다려야 해요. 이전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거죠. 이건 기술적인 분석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암호화폐에서는 거의 항상 일어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아니면 전체 시장에서도요. 암호화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이건 순전히 기술적인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정 후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미 지표에서 나타난 것들을 고려하면요. 즉, 주간 RSI가 80으로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건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약세장으로 넘어가더라도 보통은 어떤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최고점을 찍어야 해요. 여기서 RSI에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그 후에 약세장으로 가는 거죠. 즉, 이런 형식이 약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절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 약세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어쨌든 시스템 내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건 기술적인 분석으로 제가 현재 알트코인 시즌에서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코인들에 대한 거예요. 저는 이 수익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목표를 염두에 두고요. 즉, 그 조정이 올 때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진입하는 거죠. 즉, 토텔이 15에서 20% 조정을 주면 토텔 3에서 알트코인들은 20에서 50% 조정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덜 과매수된 코인부터 가장 과매수된 코인까지요. 그것들을 제가 모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자, 이제 블록체인 조회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제가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는 모든 정보가 오직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제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기 포지션에서 표준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신호는 오직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제공되었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래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제가 조정 시에 10거래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어디에 들어갈지 알고 싶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구독하는 걸 추천해요. 그 링크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알트코인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횡보 중이라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인데 그때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만 그렇게 강하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매트릭스는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산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코인에 따라 달라지죠. 피크 시점은 11월 22일이었어요. 첫 번째 매트릭스는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코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산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피크 시점이 언제였는지 살펴보죠. 그건 11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피크 시점이 언제였냐면 11월 22일이었어요. 거의 0.3%였어요. 0.286이지만
0.3으로 발올림할게요. 그때부터 우리는 0.15만큼 조정되었어요. 거의 2배로 줄어든 거죠. 여기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결코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피크가 0.4 또는 0.41%까지 갔었어요. 또는 0, 41%였어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조정이 있었어요. 거의 2배로 줄어들어서 0.17%까지 갔고 그 후에 새로운 성장 주기가 시작됐죠. 즉, 우리는 이미 2배로 조정되었고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매일 증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제자리에 있으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9만 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조정되었고 지금은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매트릭스를 보면 대략 같은 패턴으로 작용해요. 0.3에서 0.4% 올라갔다가 2대 3배 조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 주기가 발생해요.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매트릭스에서 거의 2배로 떨어졌고 다이버전스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론가 0.3에서 0.4% 정도로 올라갔다가 그 후에 2대 3배 조정이 일어나고 어떤 사이클에서든지 새로운 성장 주기가 발생해요. 심지어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는 이 매트릭스에서 거의 2배로 떨어졌고 게다가 다이버전스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딱히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실현된 이익을 퍼센트로 나타내지만 이건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에 있는 코인 수량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전체 코인 수량에 따라 달라져요. 즉, 여기서도 피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7일 평균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11월 27일에 1.6%로 늦게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비슷한 그림이죠. 이건 역사적인 극단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3월에는 1.8% 이상이었고 2021년을 보면 이 수치가 거의 4%에 달했어요. 아니면 3.5% 정도였죠. 1년 동안. 거기서 이 수치들이 정말로 올라갔어요. 거의 4%에 가까웠어요. 아니면 3.5% 정도였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거의 매번 사이클이 다이버전스를 통해 전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격이 이전보다 높은 새로운 피크를 그리고 지표는 이전보다 낮은 새로운 피크를 그리고 있어요. 그 후에 약세장이 시작돼요. 지금 우리는 다이버전스도 없고 역사적인 이익 고정도 없어요. 상대성 측면에서, 즉 퍼센트 측면에서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는 에이지가 분명하지만 퍼센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같은 지표인데 이번에는 절대적인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듯이 실현된 이익은 11월 25일에 20억 달러의 피크를 기록했어요. 즉, 장기 보유자들로부터 나온 거죠. 그 후 이 이익이 대략 4배는 아니지만 3배 정도로 떨어져서 6억, 9천만에서 7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2번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거의 10억 달러의 피크 이익 고정 이후에 이익이 2대 3배 줄어들어 400에 300억 달러까지 떨어졌고 그 후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970억 달러에서 이익 고정이 이루어졌어요. 500까지 2배로 떨어져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돼요. 다음은 732예요. 1.5배로 떨어져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나 적용돼요. 2017년에도 똑같았어요. 즉, 여기서도 차이가 없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거의 3배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지표로 11월 26일에 우리가 본 이 바닥이 아마도 10만 달러를 갱신하기 전에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조건부로 10만 달러를 갱신하기 전에요. 현재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바닥을 갱신하고 90 아래로 떨어진다면 놀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87대 88 정도로 내려간다면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가격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물량이 풀리는 속도를 고려하면요. 하역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가격이 매우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놀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한 장기 보유자, 즉 LTG, 롱텀 홀더를 위한 장기 지표예요. 이건 실현된 이익을 실현된 손실로 나눈 거예요. 지금 시스템에서 손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최고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략 10배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10배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크 물량은 더 많이 풀렸어요. 대략 50배 정도의 피크 물량이 풀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몇 배로 줄어들었냐가 아니라 이 구역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분석에서 이미 보여드렸어요. 즉, 이 구역은 ATZ라고 불리는 구역으로 지표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요.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계산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아마도 봄 중반이나 여름 초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대략 그쯤에서 시장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금 더 작게요. 조금 더 작게 가볼게요. 이건 MBRV, 즉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의 차이로 특히 단기 보유자들에 대한 거예요. 이번 분석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해 볼게요. 피크 이익은 11월 11일에 발생했어요. 그들은 20%의 이익을 봤어요. 이건 바로 단기 보유자들, 즉 비트코인을 한 달 이하로 보유하는 사람들, 즉 신선한 자금이에요. 기본적으로 피크 이익은 3월 4일의 이익과 비슷해요. 거기서도 20에서 21%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큰 다이버전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익이 되돌아갔고 11월 26일에는 거의 0, 2%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어제는 3.6%였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를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 2023년 말의 반등 같은 경우 강한 조정이 언제 발생하는지 보통 알 수 있어요. 단기 보유자들이 이익을 고정할 때 이렇게 뚜렷한 다이버전스가 보일 때 말이에요. 즉, 이 경우 가격이 3개의 새로운 피크를 만들었고 지표도 3개의 새로운 피크를 만들었는데 각각 이전 것보다 낮았어요. 그 후에 우리는 비트코인 이프 승인에 따른 조정을 보았어요. 거기서 정확히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20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뚜렷한 다이버전스가 1, 3, 심지어 4번, 4번까지 있어요. 여기 1, 3, 4가 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똑같이 진행돼요. 2017년은 예외일 수 있지만 그때도 다소 차이가 있었어요. 결국 단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더 날카롭고 더 눈에 띄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다소 차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다이버전스는 없고 약간의 로컬한 것, 한두 번 정도는 있지만 뚜렷한 건 없어요. 이익이 싣고 있고 현재 가격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뚜렷한 조정, 즉 뚜렷한 다이버전스를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2023년 말에 봤던 것처럼요. 즉, 이 2개, 적어도 2개, 어쩌면 3개의 피크가 필요해요. 위에서요. 다음으로 이 지표도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스팟 비트코인 이트프로의 유입과 장기 보유자들의 판매, 즉 그들의 지출 간의 뚜렷한 차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니 약 6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예비금 생성 시작에 대한 실제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예비금을 위해 미국 정부를 위해 각각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SW5와 이트프에 미친 유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낮은 경사로의 가격 상승 정도예요. 즉, 트럼프의 실제 승리로 11월 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승할 수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주로 USDT에 대한 유입이 확인해주고 있어요. 즉, 매일 시장의 총 자본화가 기록을 깨고 있어요. 지난 30일 동안의 총 유입이 이미 1150억 달러의 순수한 새로운 돈을 기록했어요. 이건 시스템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아니다. 새로운 돈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지난 30일 동안 190억 달러 이상이 발행되었어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오르는 동안 이 알트코인 시즌의 물결은 계속될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친 물결이에요. 3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멈췄고 약 2대 3주 동안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리밸런싱이 있었고 이전에는 잘 오르지 않던 알트코인들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그래프, 즉 순 포지션 변화, 내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160억 달러에 달하고 11월 23일에 정점을 추가했어요. 즉, 매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게 알트코인에 대한 연료가 되고 있어요. 이건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에서 아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총 3. 아마도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현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토탈 3 기준으로 현재 그래프를 고려했을 때 그건 사실 괜찮은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건 일봉이에요. 5분 차트처럼 보이지만 이건 토탈 3의 일봉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알스를 넘어가서 1조 3천억 달러 쪽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거기서 20% 정도 조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든 이 하락은 반드시 매수해야 해요. 그래서 매수해야 하는데 모든 돈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금액으로 해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제자리에 있거나 상승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석한 지표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도 지표의 해소와 전반적으로 몇몇 지표의 피크 값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현재 사이클이 사실 힘이 꽤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즉, 비트코인이 횡보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10만 달러를 갱신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해보세요. 그가 이 조점을 갱신할 거예요. 즉, 9만 1천 달러에서의 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마도 이게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삼각형으로 수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삼각형에서 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출구 지점에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어요. 105, 107, 108, 심지어 110. 이런 목표가 분명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명백한 삼각형이 형성되고 있어요. 두 번째, 두 가지 주요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으로 첫 번째 출구에서 강한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알트코인의 조정을 매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어서예요. 모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사르드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모두 안녕.